9번부터 보겠습니다. 9번 미결원입니다. 우선 9번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답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요 화면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A형 5번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거, 작가 가오보 사조 구성주의 조각가예요. 구성주의. 자, 재료 플라스틱과 셀룰로이드 이런 거는 좀 외워두시고 그냥 막연히 산업재료라고 하지 마시고요. 투명 아크릴, 유리, 금속판, 돌 등을 사용하여 시공간과 부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는 거죠. 움직임, 빛을 사용하는 등 화려한 컬러의 작품을 선보이게 됐다. 특징, 면으로 이루어진 조각, 그쵸? 그 다음에 선으로 이루어진 조각, 움직이는 조각 등 크게 세 분야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구성주의 조각가 중에서 가보 말고 또 집중해야 될 작가, 페브스너 맞고, 그 다음에 모올리나기, 빛, 모올리나기. 그 다음에 건축적으로는 타틀린. 사진으로는 로드첸코. 다시요. 구성주의에서 가보랑 페브스너. 그 다음 빛으로는 모올리나기. 건축적으로는 타틀린. 사진으로는 로드첸코. 자, 이제 그 뒷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지가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조그만, 네 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수로 따져보면, 다수로 따져볼게요. 5자, 10자, 15, 20, 25, 30, 35, 45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자수랑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점은 무시할 수 있다. 원래 시험 유의사항 때문에 한 줄로 쓸 수도 있고, 쓰다가 보면 중간에 걸쳐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줄씩 쓸 수도 있고 상관없고, 요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쓰는 답지 있죠. 요 답지,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자꾸 연습을 하거나 옮겨 적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진행됐지만 수업할 때 중요한 거는 굵은 글씨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굵은 글씨는 반드시 외우고 그걸 다시 옮겨 적고 하는 과정을 꼭 좀 하시길 바래요.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좀 이렇게 잠깐만 여기 배점 기준표. 그래서 정답은 배점 1점 받거나 유사답안 1점 받거나 이렇게 되겠죠. 없는 건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런데 본인이 쓴 것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의미가 같아. 그러면 다른 작가로 체크했다가 나중에 꼭 물어봐야죠. 왜 그러냐면 시험장 가면 꼭 그것만 생각나. 그럼 그걸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쓸 때 불안하게 쓰지 말고 미리 상담을 했다면 이거 정답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자신 있게 그거 탁 써버리면 되니까.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자기 점검표 요걸 시범상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만 만들었어요. 이 틀을 또 너무 주면 여기 또 얽매이니까 여러분 각자 성격에 맞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좀 만들어 봐라 라는 건데, 이번에 9번 문제에서는 점검표 아이슨의 평가 내용은 정리했는가. 그래서 복습 계획과 실행이 중요해요. 백날 계획만 세우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계획 실행 날짜 자기가 알아서 쓰라는 얘기지. 중학교 표현 성취 기준 암기했는가? 암기할 거예요? 그러면 계획은 있고 실행은 없겠지. 앞으로 실행하면서 쓰면 되고. 성취 기준에 따라 학습 목표 전환 연습 이거 한 문제 했고요. 이 문제 풀면 한 문제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몇 번 해나가고 이렇게 자기 점검표를 좀 만들어 보라고 첫 번째 페이지 만들어 놨어요. 이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문제부터는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자기 점검표를 꼭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누가 뭐래도 임용시험은 임용시험 스타일이 있어요. 그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자기 스타일대로 사세요. 그냥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자유로운 영혼 표현주의적으로 막 살아. 그런데 임용시험 스타일이 있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나 성격 저거 안 맞아.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빠진 공부를 맞아 저거 내가 안 했었지라고 하는 걸 얼른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이스너가 제시한 평가 항목을 적용해서 표현 단어를 기획하고 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라. 아이스너는 자료와 함께 평가 역할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평가 영역으로 교육과정, 교수의 질, 교수 프로그램 결과를 들고 있다. 작년 문제가 윌슨이 나왔었죠. 윌슨, 내용과 형식 중에서 평가와 관련된 거. 그러면 포스트 모던 입장에서의, 그러니까 시각문화 입장에서의 윌슨, 이와 대비되는 이전의 DBA에서의 아이스너. 당연히 서로 맞물려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문제 형태도 같이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박스에 있는 김교사의 단원계획 박스에 있는 제일 오른쪽 항목 평가 항목 하나, 둘, 셋, 네 개만 외우시면 돼요. 동기 유발의 수준, 학습 참여도와 자발성, 기억 학습 결과, 그 다음에 수업의 과정, 기억은 학습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외울 거는 평가 항목, 아이스너가 제시했던 평가 항목 세로로 제가 박스로 만들어드린 거 그거 외우시면 돼요. 다음에 작성 방법으로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해 학습 목표를 보고 가해 학습 목표, 인물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유서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그죠? 평가 항목을 아이스너가 제시한 평가 관점에서 찾아 제시할 것. 표현할 수 있다니까 학습 결과잖아요. 학습 결과. 그 다음에 나의 평가 항목에 따른 수업의 과정에 따른 니은 학습 목표를 2015 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중에서 표현 영역의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서술할 것. 그러면 정답 이렇게 되죠. 중학교 성취 기준 이런 건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괜히 자칫 잘못 쓰다가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걸 굳이 써준 겁니다. 지금 요거까지 쓸 필요 없어요. 어쨌든 성취 기준은 표현 재료와 용구 이때 따옴표 해주면 더 안정적이겠죠. 굳이 안 해줘도 되지만 이왕이면 따옴표 해주자. 하나씩 꼼꼼하게 표현 재료와 용구,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이라고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이다 이건데 따라서 이걸 바꾸면 인물 목파나, 왜냐하면 학습 주제가 나와 있으니까 주제로 바꿔줘야지. 그러면 이 말은 꼭 들어가야 돼. 인물 목파나 요거 형광펜. 인물 목파나. 그래서 요거는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 왜 그러냐면 주제마다 달라지니까 어떤 중에 나오는 대로 주제를 바꿔줘야죠. 재료와 용고 방법의 특징에 맞는 표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요 과정에 관련된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 위에 이해하고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해하고는 뭐야? 이해하고는 행위동사 아니잖아. 명세적인 행위동사 아니잖아. 그래서 이해하고를 써주면 안 돼. 그래서 방법과 특징에 맞는 으로 바꿔준 겁니다. 저렇게. 표현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교수 없어요. 자, 여기에서 혹시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썼는데 혹시 질문? 이건 안 되나요? 질문? 네. 성취 기준만 썼는데 지금 문제가 작성 방법 쪽에 나의 평가 항목에 따른 니은 학습 목표를 2015 개정 중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중 표현형의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서술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거하여 서술하라. 그러면 바꿔주셔야 돼요.
근거의 서술하고 바꿔주셔야 돼요. 성취 기준만 쓰면 안 됩니다. 성취 기준을 제시하라 그러면 성취 기준만 딱 쓰셔야 되고. 시험 요령이니까 체크를 잘했다가 어디다가 쓸까? 손바닥에 쓸까? 손등에 쓸까? 근거해라 그럼 바꿀 것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깝네요. 자, 그럼 9번 넘어가도 되겠죠? 10번입니다. 혹시 작년도 기출문제 중에서 10번 문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여기서는 아쉽게도 작년도 기출문제가 복사돼서 나오진 않았나 봐요. 인강은 아마 작년도 기출문제가 참고자료로 아마 이렇게 제공이 될 것 같고, 부산에서도 이제 모의고사를 먼저 보고 왔어요. 부산에서도 작년도 기출문제를 그냥 똑같이 A4 용지로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이랬구나라고 보고 이 문제를 해설 들으면 더 확실하게 이렇게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작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10번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뭐라 써 있고, 거기에 그림이 이 연식이 쭉 이렇게 써 있어요. 몇 년도 1930년대, 뭐 50년대, 뭐 2000년대 이렇게 써 있거든. 써 있고 이제 가번 그림이 있고 나번 그림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써 있는 작은 연식 이걸 가지고 디자인 역사는 이미 해결을 봤어야만 돼. 지금 4월 기준으로. 여러분 각자가. 그냥 그걸 쉽게 넘기시면 안 되고, 뭐 이건 이제 똑같이 안 나오겠지? 당연히 안 나오지만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다음 문제에 대한 힌트, 그런 거를 딱 착안을 했어야죠. 그렇다면 여기에 써 있는 그 연식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점검을 해봤었어야 돼요. 그 화면으로 보면 참 좋았을 텐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볼 수 있나? 시간이 금방 걸릴까? 안 걸릴까? 오래 걸려? 오래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자, 다음은 디자인 의자에 관한 내용이다. 작품을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조나단 데파스, 그 다음에 게리, 가나 소재의 특성을 비교해 서술할 것. 가나 소재. 얘도, 오늘 기차를 상당히 많이 타네. 1860년대, 1890년대, 1907년, 다음에 1950년, 뭐 이렇게 크게 한번 갈까요? 얘네가 미술 공예운동, 여기가 아르누보.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기능주의 출발. 그래서 기능주의 출발은 독일 공작연맹, 그치? 그 다음에 데스틸,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 여기가 이제 1924년. 자, 중요한 것은, 요 시절이 이제 디자인 역사로 보자면, 역사와 관련해서 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자로 내거나, 혹은 뭐, 시각 디자인으로 내거나, 보통 요렇게 되죠. 요즘은 생활용품으로도 냅니다. 실제 문제를. 생활용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전자, 선풍기, 시계, 혹은 실생활에 사용되는 건축, 뭐 지하철, 건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로 봅니다, 보통. 주로 그동안의 디자인 역사는 의자를 중심으로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의자 안에 그 디자인 이념, 사상, 기술, 조형, 이게 다
압축되어 들어가 있거든요. 한 번에 모르게 딱 좋은 것들이에요. 사실 주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상과 디자인 의지가 다 들어가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100%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100%.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보면서 사용하는 건데 의자는 보면서 사용하진 않거든요. 그냥 사용을 해버려. 앉아버려.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앉아버리는 거. 앉아서 내가 사용하는 거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내가 의자를 만져가면서 막 사용하지 않잖아. 근데 주전자는 물을 끓여 보는 거야. 손으로 들어. 무게를 들어. 확인해 보는 거야. 모양이 이래. 물이 잘 나오네? 아무리 해도 물이 덜 나오는데 더 덜 나오는데 뚜껑 떡 떨어지고 물은 남아있고 막 이런 거를 생활에서 자꾸 경험을 하다 보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디자인 이념과 사상을 일상 생활용품에 100% 적용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디자인 역사와 제품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디자인 역사에서 디자인 사상을 올곧게 확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의자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얘는 일상에서 보기는 해. 그래서 쓱 꺼내놓고 자기가 앉아버리거든. 그러니까 불편하네 편하네 외에는 얘가 왜 기술이 이렇게 됐지? 손으로 이렇게 막 다리 만져보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이 넘나들다 보니까 시각 디자인 쪽과 역사를 같이 묶어서 나오는 형태가 2016학년도 형태였던 거였죠. 그 이제 그 바우하우스 포스터랑 이렇게 그런 건데. 자, 의자를 놓고 봅시다. 문제 자체가 의자이니까 10번 문제가 A형 10번 문제가 의자이니까 그렇다면 재료를 봐야 되겠죠. 재료. 대체로 얘 때는 목재. 이 목재가 대세지 뭐. 여기도 역시 목재. 예. 근데 목재를 어떻게 대중화할 거냐? 목재를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 거냐? 목재를 어떻게 좀 곡선 처리할 거냐? 미술공예운동 아르누보. 곡선 처리할 거냐? 요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것이 기술력이거든. 그러니까 목재를 어떻게 곡선 처리하지? 그러면 건식법이 있어요. 부분 조합해서 뒤에다가 틀을 놓고 끼워서 일종의 쐐기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건식법. 이건 미술과는 공부 안 해도 되고. 습식법. 찌는데 틀에 껴서 쪘다가 얼른 조여. 다시 또 조여. 다시 또 틀에 들어가. 또 쪄. 요렇게 하는데 모든 나무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말을 잘 듣는 나무가 너 참 착해. 너도 밤나무. 그게 잘 휘거든요. 그렇게. 그걸로 이제 하는 기술력이 있어요. 목재 사용합니다. 요때부터는 철재가 들어가요. 철. 여기 이제 철과 목재 같이 사용하죠. 특히 목재 사용하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스칸디나비아 쪽, 북유럽.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서구, 우리가 볼 때 서구, 철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50년대로 넘어서서부터는 요게 과거에 대한 거부라는 개념으로 플라스틱이 사용이 돼요.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뭐 섬유, 심지어는 레드메이드. 그렇죠? 다양하게. 그 다음에 뭐 철제.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는 과정들이 되겠죠. 재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법도 바뀌어요. 무게도 바뀌어요. 보여지는 인테리어도 바뀌고 장식도 바뀌는 거예요. 형태도 다양해지는 겁니다. 형태도. 자, 그 과정에서 이것이 전통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현대. 이쪽에서 지금 1900년대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들어온 형태가 바로 인체공학적 설계가 도입이 서서히 되기 시작하죠. 인체공학적 설계가 유기적 디자인을 만들어지게 됐고요.
이 유기적 디자인은 이후에도 계속 반영이 되는 건데 그걸 기준으로 작년도 문제를 보거나 이번 10번 문제를 놓고 보면 딱 떨어지게 비교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 거랑. 자, 가, 나의 소재 특성을 비교할 것 바로 그 문제죠. 가는 투명 PVC다. 단단하고 유연하고 잘 마모되지 않는다. 윤활하면서 색을 내기 쉽다. 나의 소재는 주로 골판지예요. 골판지. 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골판지. 섬유판 둥근 목재가 일부 사용됐다. 요 말을 써야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일단 골판지는 무게가 가벼워서 겹쳐 쌓기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운반과 저장에 편리하고 접을 수 있고 외부 충격에 쉽게 손상을 입지 않는다.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굵은글씨 되어 있는 건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그래서 PVC 단단하고 유연하고 잘 마모돼야 한다. 요거 색깔. 자, 그 다음에 종이겠죠. 골판지. 무게가 가벼워 겹쳐 쌓기 쉽다. 나머지는 이 말이 다 안 들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우선 요 중요한 요것만 써도 되니까요. 요거와 관련해서 자기가 쓴 글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가 가나의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디자인 기술적 특징과 효과를 각각 서술해라. 여기 80년대 미술공예운동 이전에 있었던 비더마이어 양식, 토넷 의자부터 시작해서 목재를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 나무를 구부리는 거, 쪄서 하는 습식법, 목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제를 사용하는데 이 철제를 이전에 배웠던 기술을 확인하는 거. 그래서 스틸 파이프를 휘게 하는 밴딩 기법. 그래서 바우하우스 주로 많이 썼던 기법. 그렇게 되죠. 이거를 이제 다시 목재로 왔을 때 1920년대, 30년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같은 경우 인체 공학적 설계를 하다 보니 유기적인 형태 를 띠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가 전개가 되는 건데, 우선 거기 정답에 있는 것처럼 기술적 특징은 공기주입하는 거예요. 공기주입. 굵은 글씨, 공기주입.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건축 원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건축 원리에 어떤 부품을 부피를 늘리는데 안에 공기 주입하는 거. 그 다음에 영원함과 전통적인 상투적인 소재, 합리주의 등의 가치를 거부했다. 한마디로 과거에 대한 거부예요. 그죠? 요 말 다 안 써도 됩니다. 이전에 대한 거부, 과거에 대한 거부 하시면 돼요. 특히 팝아트 시대의 여가활동 증가에 맞춘 것이다. 어쨌든 기술적인 특징은 공기주입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 결과적으로 가벼워요. 투명하고요. 운반이 쉬워요. 저장이 편리하다. 가격도 저렴하다. 여기선 뺄 말이 없습니다. 가벼우면서부터 쭉까지. 그렇죠. 굵고 빨간 걸로. 자, 나의 기술적 특징은 보드지를 한 층 쌓아 올려. 풀칠해가지고. 그래서 맨 위에다가 목재를 덮고 밑에다도 목재를 덮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다시요. 맨 밑에 목재 깔아. 골판지 깔아. 풀칠, 골판지 풀칠, 골판지 풀칠, 풀칠 쭉. 맨 끝에 목재.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측에 우리가 보는 지금 화면 좌우측에는 목재가 있는 거죠. 목재가.
생각보다는 단단하대요. 사람이 앉아도 거기가 부서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기초 특징은 보드지를 쌓아 풀칠하는 거. 보드 쌓아 풀칠하는 거. 그래서 겹으로 했다. 요것만 같은 말이죠, 지금. 보드를 쌓아 풀칠했다는 말과 몇 겹의 층을 이루면서 경감을 했다는 말 같은 말. 자, 그러다 보니 밑에 값싸요. 가벼워요. 견고합니다, 상당히. 더 중요한 거, 소음도 좀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값싸고부터 소음 줄여주는 거야, 효과. 문제는 이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있었겠죠.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막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만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디자인이 돼버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크게 거시적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시험 문제 내는 사람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이렇게 내는구나 라고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A10번을 놓고 작년 문제랑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자기를 가늠질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는 지금 요 기준에서 의자가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가? 자, 봐봐요. 우리 심화서나 기본서에 디자인 의자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낮게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지쳐. 어느 때 또 까먹고. 사람이 당연히 까먹지. 그러다 보면 계속 끌려만 다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얘를 정복을 해야지. 그러려면 가면서 봐. 출제 성향이 어떤가? 도대체 그동안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됐나? 어떤 것이 영역별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관점인가를 보시면서 문제를 접근하고 공부를 접근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점 기준표를 보면 명칭 PVC 단단하다, 유연하다, 잘못되지 않는다 0.5점씩 배점해서 스스로 점검하거나 체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글은 그냥 읽어만 보세요. 제가 준 거는 쭉 자꾸 읽어보시면서 자기 글로 만들면 더욱 좋겠죠. 자, 10번 넘어갑니다. (11번이에요) 작년도 11번 문제가 저기 민화에서 문자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삼여도 뭐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렇게 상징은 계속 나와요. 민화가 나오거나 서양 상징이 나오거나, 그렇죠? 서양 상징의 제일 대표적인 거, 만만한 거, 바니타스랑 아르놀피 부부. 그 다음에 저기 북유럽 르네상스 홀바인의 대사들. 그런 거는 좀 구분해서 외워두십시오. 다음 가와 나는 장원급제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상징이 이미 장원급제야. 그죠? 장원급제. 가는 명대 서위. 아시죠? 명대 서위. 명대의 이계선과 서위. 절파에 대한 옹호. 특히 서위는 전통 화법을 거부했던 사람. 나는 조선 후기 김홍도 그림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라. 가나의 의미를 나타내게 갈대를 사용한 이유. 갈대가 기러기랑 같이 하면 노안도도 되죠. 이때는 그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정답을 보면 갈대 한자 로와 장원급제작의 임금이 내리는 려가 도금이 같아. 이거를 동음 이의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도 굵은글씨 해주십시오. 요것만 동음 이의어 법. 그래서 장원급제하면 임금님이 음식을 내린대요. 즉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해서 임금을 아련하고요. 보는 거 아련하고
아련 안 하고 음식 먹을 수도 있잖아요. 수락관에서. 그러니까 아련하고 임금이 내린 음식을 받다라고 이거 온 문장 전체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음이어법이다. 자, 음식료라고 하셔야 돼요. 음식료. 임금이 내리는 음식료.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깔을. 네. 자, 개를 그릴 때 사용한 표현 기법은 뭐예요? 몰골법.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배점기준표. 배점기준표 잘 보세요. 몰골법만 되어 있나요? 점수가? 기법 설명되어 있나요? 자,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작성 방법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서술형 문제에서 작성 방법이 나오면 이걸 꼭 잘 보셔야 돼요. 작성 방법이 이렇게 이제 박스가 되어서 이렇게 나온다. 동그라미가 돼 있고 뭐라 막 써 있어요. 작성 방법에 주로 어떻게 마지막 어미가 끝나는 문제들인가요? 혹시 아세요? 이거 신경 쓰고 풀어보셨어요? 어떻게 나와요? 무엇을 쓸 것, 또 무엇을 제시할 것, 또 무엇을 서술할 것.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쓸 것 나오면 탁 떨어진 용어만 쓰면 돼요. 제시할 것 나오면 그거에 대한 설명까지 써주셔야 돼요. 서술할 것으로 나오면 설명을 쓰는데 자기 나름대로 분석한 걸 써야 돼요. 물론 그 분석 내용도 객관화된 내용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처럼 무엇을 가나에 사용된 주된 표현 기법을 쓸 것, 그럼 몰골법, 그럼 끝. 근데 제시할 것 그랬으면 몰골법만 쓰면 안 되고 몰골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가나에 사용된 표현 기법과 특징을 서술할 것 그러면 가나는 몰골법, 즉 윤곽선이 어쩌저쩌고 하면서 또 쓰고 여백을 사용했고 뭐 글자와 이미지를 함께 사용했다, 이렇게 서술해 줘야 되는 거고. 이해 가세요 지금? 서술형 쓸 때 이 점 잊지 마시고 점수 하나라도 더 받아야 돼. 자, 몰골법만 쓰신 분 발 들어주세요. 그래서 꼭 이거 써주셔야 돼. 몰골법만 쓰면 안 되고 이거 써. 그다음 위로 올라가서 정답 보겠습니다. 자, 몰골법의 특징 어떻게 돼요? 몰골법이다. 몰골법 이거 진하게. 몰골법이다. 그쵸. 고마워요. 그 다음에 윤곽선을 그리지 않고 수묵 또는 색채 농단만으로 직접 대상을 그리는 거. 그렇게까지 써줘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새롭게 배웠어요. 서술형에서 작성 방법 위에서 써야 됩니다. 쓸 것 하면 뭘 쓸 거예요? 용어 명칭만 딱 쓸 거고. 제시할 것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 서술할 것. 그러면 이제 본인이 분석한 걸 쓰는 건데 사실 그것도 객관화된 내용이지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란 얘기지. 뭐 그냥 여백도 쓰고 뭐 시와 일치 막 일단 다 써는 거야 막 그냥. 그래 안정적이니까. 아시겠죠? 잠깐만 저 한 문제 잠깐만요. 넘기기 전에 요런 내용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지금 갈 때
아, 이거 임금이 내려준 음식. 근데 요거를 동음이어요. 아, 요거 어떻게 하지? 동음이어만 쓰기에는 마음이 좀 불안불안, 심장이 쫄릿쫄릿. 이것만 쓰기에는 또 요거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문장을 한 문장처럼 쭉 써주고 여기다가 이며 동의문법으로 이렇게 부연 설명한 거거든요. 이렇게 서술하는 요령이 얄밉지만 어쨌든 다 써주니까 안정적이잖아. 이렇게 정답에서 문장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이 제가 제시한 방법을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이제 시험 때쯤 되면 지식이 쌓여지니까 이것만 쓰면 되나? 이것도 써야 되나?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뒷문장까지 포함돼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포함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선택적으로 뭘 썼는데 뭐까지 더 쓸 걸 하는 생각이 들 경우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 그럴 때는 이런 방식대로 좀 잘 이렇게 같이 쓰면서 문장을 잘 이끌어 나가는 엮어주는 그런 것들도 좀 요령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4월 달에 아주 많이 배운다, 그지? 12번. 작년도에는 이제 현대조각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와 관련된 거, 여러 가지 작가의 의도 같은 걸 물어봤죠. 그러면 누가 뭐래도 조각사에서 중요하게 문제거리가 될 만한 사람들은 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각사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소재가, 문제로 만들 소재가.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공개 모의고사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도 이제 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내긴 했는데, 좀 아까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봤을 때, 요건 좀 아꼈다가, 막판에 이렇게 좀, 줄 거, 그런 문제들 많이 좀 아낌없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공개 모의고사라고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정답 문제들을 좀 꼼꼼하고 알차게 복습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몰리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올리파 엘리아손. 가는 무대 조명 장치예요. 1930년대 거. 나는 2004년도 거. 현대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독한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나는 벽 고정, 컨트롤 장치이고 가변 크기입니다. 자, 가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제작 방법. 가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제작 방법은 모터 동력을 이용한 키네틱 조각이다. 이를 통해 구현된 공간의 특징. 이를 통해 구현된 공간의 특징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나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미술과 테크놀로지의 속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정답을 보면 가나의 공통적으로 사용된 제작 방법은 모터 동력을 이용한 키네틱이 더 중요하죠. 키네틱 조각이다. 키네틱. 그리고 설치. 그런데 지금 이 설치라는 말은 1970년대에 유행했던 말이라서 처음부터 설치하고 끝내버리면 불안해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같이 문장을 같이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자, 움직임, 빛, 퍼포먼스를 하나의 작업에 통합한 방법이다. 이렇게만 써도 정답이 됩니다. 움직이란 말에 키네틱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를 통해 구현된 공간의 특징은 첫째, 정교하게 조직된 빛의 투과를 통해서 2차원 표면에 3차원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쉬운 말로 벽체에 몰리나기는 빛이 이렇게 막 투과되고요. 안에 있는 기계가 움직이거든요. 그 클럽에서 나이트 조명처럼 반짝반짝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벽면에 그런 것들이 3차원 환영을 만들어내는 거고, 나번 그림도 마찬가지고. 둘째, 조명의 변화는 그것을 둘러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를 들어 지금 형광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형광등이란 불이 있지만 이 불이 주는 변화는 주변 공간을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그 두 가지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만 적용될까요? 아니면 댄 플레빈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적용됩니다. 댄 플레빈.
자, 화면 조금 올려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가나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는 첫째, 기계적인 움직임을 통해 관객 참여를 중시한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개념에서 만약에 미디어 아트, 현대 미디어 아트일 경우 직접적으로 관객이 뭘 움직이는 거야. 그럴 때는 명확하게 인터랙티브라고 해도 되고요. 관객 참여라고 한글로 이렇게 쓰면 조금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상할 때 소극적인 감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감상. 그래서 조명이 돌아가고 빛이 있을 때 이게 뭐지? 그래서 내가 이 공간에 써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적극적인 자세. 그런 것들을 관객 참여라고 하고요. 특히 모울리락이 그걸 굉장히 요구했어요. 둘째, 다매체적인 특성을 지니는 미디어 아트입니다. 이 미디어 아트, 굵은 글씨 형광펜. 다른 말로 조각 오브제 창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사답안에 움직이는 조각, 키네틱, 또 관객 참여에는 다른 말 없고, 변하는 조각 오브제가 유사답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에서 정답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미술과 테크놀로지 하면 모울리나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모울리나기. 미술과 테크놀로지 하면 모울리나기. 미술과 재료하면 우리가 아까 했던 가보. 그다음 미술과 현대 재료 하게 되면 이제 네오다다, 누보네알리즘, 아르테 포베라, 아예 반대로 이런 재료 전체 거부, 즉 비물질성이라고 하는 측면이라면 누보넬리즘의 이브 클랭, 플럭서스의 행위. 자, 요게 전부 다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관점에서 미술을 제시했던 경향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부거리와 소재들이 생겼죠? 다시 해볼까요? 구성주의에서 미술과 재료하게 되면 가버, 페브스너, 미술과 테크놀로지 하면 모울리나기. 그죠? 미술과, 말 안 했던 사람이 있는데, 미술과, 디자인, 미술과 건축에서는 엘리스키. 현대로 와서 미술과 재료로 보자면, 네오다다, 누보네알리즘, 아르테 포베라. 아예 재료 자체를 그냥 거부하는 비물질성하게 되면 그 누보넬리즘의 이브 클랭 비물질성회화. 그 다음에 또 플럭서스의 행위, 퍼포먼스 해프닝 이런 거. (13번) 이건 뭐 그냥 딱 떨어지는 거라서 작년의 문제가 이제 사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놓고 보자. 건축은 목조 건축, 석조 건축. 그렇지? 자, 목조 건축은 또 궁궐 건축, 사찰 건축, 일반 건축 이렇게 유목화가 되겠죠. 작년에 사찰 건축이 나와서 이번에는 이제 도성 건축 보자. 정답 아주 간단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경애로는 연애를 풀기 위한 누각. 그 다음에 그 정답에서 보면
문제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자, 거기에도 제가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전통 건축, 목재 건축 하게 되면 여러분 외우고 있는 게 뭐냐면 기초부터 가자, 초석, 덤벙주초, 정평주초, 그랭이질, 자, 기둥 가자, 그러면 민을림, 원통령, 배을림, 자, 그리고 공포스러운 거 공포 가자, 그래서 주신포, 다포, 입공, 그 다음에 처마, 요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고, 팔짝지붕은 무엇이 팔짝지붕이다. 이렇게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올해는, 여태까지, 자, 민을림이다. 민을림은 하지 말고, 민을림은 개념이 뭐다. 여기까지 외워야 된다는 거였지. 대답해 주세요. 민을림은 어떤 거예요? 있잖아. 민을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설마? 배을림은요? 있잖아. 배불뚝이 그거 있잖아, 정확하게 말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래로부터 위로 3분의 1.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 요즘 직강에서 좀 작년도 문제를 안 보니까 좀 아쉬운데, 그렇습니다. 인강은 좀 볼 테고요. 자료가 한번 같이 올라가서.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문제 그렇게 똑같이 냈어요. 니은번에 보면 가로 열고, 니은, 가로 닫고, 팔짝 지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옆에 나번에서 맞배 지붕은 설명이 돼 있죠. 그죠? 어떠한 것이 맞배 지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리을번, 정면, 메칸,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카메라 치면 돼요. 작년도 문제도 보면 그건 나왔었으니까 이건 그냥 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 있을 때 연애를 베풀게 한 누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우진각 지붕 상부를 수평으로 잘라 그 위에 맞배 지붕을 올려놓은 것 같은 복합형 지붕 형태. 요런 말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우진각, 그다음 맞배 지붕, 복합형,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처음 배운 거 둘이라고 하는 기둥 처음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정면 7칸, 측면, 이건 읽어버리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둘이 기둥, 문제에 있습니다. 먼저 입공은 포를 이루는 부재 모양이 새 날과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입공이라고 그러고요. 둘레를 둥글게 깎아 올린 거 두리 기둥이라고 합니다. 두리 기둥. 민을림하고는 달라요. 배을림하고 또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13번 정리하시고. 14번 작년도에 후기고딕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후기고딕 끝을 내야만 다음번 출발할 수 있다 생각에 후기고딕하고 초기 르네상스 비교해놨습니다. 두치오랑 지오토. 그래서 가나 작품 속하는 화파 명칭, 두치오는 시에나, 지오토는 피렌체. 가보다 나에서 현실성이 잘 나타나는 이유, 인물의 배치, 공간의 연출 측면에 서술할 것. 자, 그러면 정답을 보면 가는 시에나파다. 화풍 고딕과 비잔틴 양식 결합한 양식. 정서적인 신비로움, 장식성이 특징이다. 뺄 말이 별로 없네요. 그 다음에 피렌체는 명료한 형태, 윤곽선, 공간감, 급진적 단순화, 조형적인 합리주의가 특징이다. 몇 개 쓰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외운 것만 써도 되고, 몇 개 써라 그러면 두세 가지는 써야 되니까 자기가 꼭 외운 것들 한 두세 가지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피렌체파 같은 경우는 두세 개는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꼭 그래야 됩니다. 피렌체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크 풋생에도 이 말 그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신고전주의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가에 묘사된 건물은 환경적인 공간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크기는 여전히 획일적이며 원근법의 엉성한 표현이다. 즉 건축물을 통해
공간감을 내포하고 있다. 건축물을 통해예요. 건축물. 여기 굵은 곳이. 자, 나는 대상을 단순화시켰어요. 인물의 동작이 화면과 평행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묘사됐습니다. 동작이 화면과 평행하게 전개된다. 색깔 넣어주시고. 모든 인물들의 그림 전경에 배치했어요. 그래서 감상자 눈이 그림의 아래쪽에 집중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관찰 시점 선택. 그래서 자신이 그림에 그려진 인물들과 동일한 점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인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공간 연출에서 주역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지, 사람. 그래서 인물을 겹쳐 그리고 실물답게 표현했다. 인물을 겹쳐 그리고 실물답게 표현했다. 요게 지오토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굵은 글씨랑 붉은색 한 것은 꼭 외우시고요. 그죠? 꼭 외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여러 번 읽어두면 되고, 자기 걸로 바꿔주면 되죠. 저쪽 피렌체 아파 쪽에 색깔을 좀 넣어 주실래요? 피렌체는 얼마든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색깔 좀 칠해 놓읍시다, 우리. 자, 이렇게 해서 A형 끝났습니다. A형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까지 제시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졌고요. B형은 좀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4시 반까지인가 돼 있죠, 설명 시간이. 그래서 이제 시간도 좀 지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B형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진행할게요.